최초로 국민 경선 제도를 도입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후보 뽑힌 이후에 이게 지지세가 확 붙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당내에서는 후보 교체론도 일어났고 후보 교체론을 위해서 뛰는 분들도 그룹을 결성해서 이제 뛰고 있고 뭐 이런 기이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뭐 우리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사실은 하나의 연성 권력이라고 할까요? 재벌들이 볼 때 우리도 돈을 멀리하지만 또 재벌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당내 그 후원금이 부족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후보도 지원을 받질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노무현 후보께서 이제 저와 정동영 의원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돼지저금통을 들고 국민으로부터 좀 빚진 대통령이 되자. 돼지저금통 들고 좀 돌아다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참여운동본부를 맡아서 희망돼지 저금통 분양 사업을 하게 됐어요. 실제 저는 좀 이걸로 이 정치 이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후보가 잘 내다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서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죠. 그리고 땀이 밴 이런 돈들이 모여가지고 그 돈과 함께 후보에 대한 지지와 애정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선거운동도 되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통령을 통한 우리나라라는 참여의식이 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부산시청 앞에서 후보 지지 유세를 하게 됐는데 지지 유세를 마치고 아주 그 어렵게 보이는 분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쭈뼛쭈뼛 하면서. 그래서 제 손에 뭔가를 꼭 쥐어주는데 이게 적은 돈이지만 받아달라고 내미는 손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펼쳐보니까 정말 뭐 돈은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더없이 소중한 거죠. 막 그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 돈 없어도 이분한테는 이게 엄청 큰 돈일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환경미화원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돈 없어도 우리 잘 치르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왜 내 돈은 안 되나 이렇게 거절치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러면 너무 고맙게 쓰겠다, 큰 힘이 된다 하고서 이제 그 돈을 받아들였는데 그 후보가 얘기하시는 그거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빚진 대통령, 국민한테 빚진 대통령. 우선 저부터도 빚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마음을 꼭 갖고 갔으면 좋겠다, 담았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뭐 그 후보 내외분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이렇게 당사에도 오시고 막 도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뻐해 드리고 뭐 했죠. 사실은 되게 아슬아슬했거든요. 잘 알려진 거지만 정몽준 후보와 이제 그 단일화 결렬이 되면서 또 그 결렬의 한 단초가 저와 이제 정동영 후보가 제공한 거기도 해요. 마지막 그 남은 두 번의 유세 중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유세에서 단상에 후보와 저와 정동영 의원이 함께 있었어요. 후보가 연설을 하시면서 다음 대통령은 내 옆에 있는 정동영도 있고 당찬여자 추미애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정몽준 후보 쪽에 심기를 좀 불편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남은 유세장에 안 가겠다 하고 바로 자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철회를 해버렸죠. 당사에 오니까 뭐 선배들하고 전부 한숨 푹푹 쉬고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움직여 준 거죠. 바로 그게 이제 돼지저금통 분양하면서 국민들이 주체적인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선거 끝나고 한참 있다가 집을 오랫동안 돌보질 못했으니까 이 방마다 등이 이제 다 고장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청계천에 등사러 갔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는 덤태기를 씌우는 겁니다. 등값보다 훨씬 많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아니 왜 이 가격표보다 더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쓴 전화비가 얼만데, 그때는 휴대폰 시대가 아니니까 빨리 투표장에 가라라고 시외 전화 다 걸고 하느라고 당신네 때문에 그 시외 전화비가 많이 나왔다. 이거 정도 내는 게 뭐 어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굉장히 비싸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온 국민들이 다 움직여 주신 거죠. 하늘이 도우는 선거였죠. 인간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대통령님이 저한테 대한 애정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애정은 굉장히 깊었어요. 아까 그런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그때 이제 온 분이 김한길 의원이 그때 거기서 원내대표 할 때죠. 열린우리당에서. 그래서 와서 이제 그 대통령 장갈이라고 전하고 이제 계속 설득하면서 저를 그 데리고 귀국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제가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 우회적으로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제가 그 귀국해서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당 후유증 아리를 굉장히 심하게 적대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서로 어르렁대는 거죠. 근데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뵙고 싶어도 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세종시 그 행복도시 기공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 초대받아서 갔는데 제가 이제 현직도 아니기 때문에 한쪽 사각지대 기퉁이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기공식 시작과 동시에 입장을 하시면서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딱 찡하게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래서 이분 특유의 이렇게 싱긋하고 이렇게 까딱하고 웃어주시는 거 있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표정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알아보셨구나. 그게 이제 너 알고 있어?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죠. 그래, 내가 찾아뵈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서거 소식을 들으니까 참 가서 한번 뵀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 미안함이 좀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냥 어떤 말이라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죠. 사실은 뭐 제가 아직도 많이 그 관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다는 풀어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당신이 느끼시는 그 애통함 그런 걸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세력의 분열로 인한 그 애통절통함, 그것이 결국 내가 이런 남북 물꼬를 트는데 많은 사람이 기여를 하고 했는데 그걸 일일이 내가 다 챙겨주질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의 몸이 되게 했는데 내가 이들을 꺼내주지도 못한다. 너라도 깃발이 들어라. 그럼 민족에게 호소를 해라. 그게 지금 필요하다. 근데 이미 세력이 파탄이 나버렸어요. 제가 깃발을 든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번역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굉장히 절절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아픈 시기가 이제 분당 그 후유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후에 이렇게 조중동의 여론몰이에 갇혀버리고 계속 그 여론이 불리해지면 후퇴하고 관찰을 못 해내고, 그리고 북은 더 핵개발을 더 가속화를 하면서 북이 항상 이 진보 진영이 뭘 하려고 하면 그걸 이렇게 걸림돌이 되게끔 번역이 되게 하고, 이런 서로 맞물리는 것들이 우리 민족 나아가는데 큰 진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된 거죠. 구조적인.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걸 혁파하려고, 그러니까 이 진정으로 평화주의자라는 건
그냥 남북 평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적대적인 정치 체제 이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독재도 하나의 국가 폭력인 거고요. 민주주의적 진전을 가로막는 것이고 이게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고 이런 구조적인 폭력을 깨기 위해서 계속 사고하고 실천하고 그걸 되풀이 반복해온 분이 이분이라고요. 근데 그걸 아무도 이해를 못한 거죠. 그 구조적인 폭력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국내 정치가 질이 낮아진다. 하향 평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놓으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이 철학을 알아야 돼.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 통찰력을 가질 줄 알아야 돼. 외교를 통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해놓으신 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지는 않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언제나 국민이다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국민이 승리할 거고요. 그런데 그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는 너무 많은 희생과 너무 많은 출혈이 강요된 거죠. 그래서 저는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의 본체는 결국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지 못한 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넓게 폭넓게 봐야 되고, 통시적으로 역사적인 맥락까지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8년 전에 박근혜 그 국정농단으로 촛불혁명이 있었고 민주진영이 정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주권 재민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군인들의 무력 총칼이 아니고요. 검찰이에요. 그걸 간과했던 거죠. 적폐청산에 몰두한 나머지 검찰 권력을 너무 키운 거죠. 검찰의 손을 빌어서 정권을 이끌어간 사람들은 독재자와 독재자 유사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박정희 때 검찰 권력이 제일 세졌고 전두환 때 국보위를 통해서 또 검찰 손을 빌려가지고 헌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2017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초기에 검찰권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이 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수사력을 굉장히 크게 광범위하게 부여하면서 바로 그런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을 국민적 영웅이 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지켜준 거예요.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시켜주면서 바로 윤석열 사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권 재민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검찰 권력은 언론 플레이도 잘해요. 왜? 언론에 기사를 던져주니까. 언론은 검찰하고 친하면 단독 기사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비사실 공표이고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건데도 그게 관행처럼 돼 있잖아요. 검찰, 언론, 그다음에 언론 뒤에는 언론 족벌이 있고 재벌 언론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르텔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도록 방치를 해놓은 거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지켜지겠어요, 건강하게. 그런 통찰력이 부족했다라는 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가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사실은 정상을 회복해야 되고요. 미래 준비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번에 그 내란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소수 법조 귀족 카르텔하고 내란 세력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을 구속 취소도 하고 계속 재판도 지연시키고 하잖아요. 주요 증거를 다 인멸하고 있고 이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이 국민의 참여,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의 생각보다는 다수가 참여해서 만들어낸 지혜가 항상 옳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주신 국민에 대한 믿음이에요. 국민이 유일하게 현명하고 국민이 유일하게 지혜로운데 국민과 함께 가는 사람이 실패도 안 하고 오판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중동에 끌려다니지 말고 카르텔 귀에 솔깃한 그런 부드러운 말만 할 게 아니라 다수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세상을 열 수 있는 그런 열린 리더십, 그게 지금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걸 국민이 바라고 있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해보면 대통령께서 처음 대면 때 인상, 그다음에 저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고 타이틀을 줬을 때는 하나하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계셨던 것 같고요. 이제 그때 한창 영국의 그 마가릿 대처가 명성을 얻을 때였어요. 그 무렵인데 정당 행사에 오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 영국에는 대처가 있으면 한국에는 그레이트 추, 대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 그거 이상이지.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는 어떤 기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주신 만큼 항상 이제 제 자세를 바로 하려고 하고 하여튼 뭐 각별한 거죠. 미국에서는 하나의 그 링컨 메모리얼 홀이 성전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 이제 어떤 비장한 결심을 어디서 하느냐, 링컨 메모리얼 홀에 가서 하잖아요. 사실은 링컨은 인간적인 약점이 아주 많았던 분인데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분열의 집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미국 내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치러내고 하나의 연방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국가의 통합을 강조하고 그게 미국 정치의 유산이 된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링컨 그 이상이다 하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엑기스를 다 짜서 이렇게 내주신 거거든요. 1분 1초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사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더 이렇게 아, 그렇게 정말 사셨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제가 정치하면서 이 대통령님 같은 분을 마주하고 뵙고 또 그렇게 따라 배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특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참 다행이다. 내가 이런 분을 만나서 정치를 하게 됐고 이런 삶을 본받아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